네, 바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는 특히나 여권 인사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특히나 시기도 적시가 됐습니다. 8월 가석방 가능성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발언을 먼저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를 3분의 1 이상 마친 경우에 또 법무부 지침상으로는 60%를 마친 경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1을 60% 정도를 마친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말씀한 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그런 요구, 국민 정서, 또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또 가능한지 또 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바로 당면한 또 국정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또 여당 대선 주자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특히나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8.15 때는 가석방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석방 일반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에 있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기준이 되면 이제 석방하는 게 가석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역사상 제 기억으로는 네. 누굴 가석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란이 대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 셈법에 의해서 특별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이 부분을 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네. 가석방은 지금 법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마치면 일단 가석방 대상이 돼요. 그런데 네. 이제까지 3분의 1 마치자마자 가석방이 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이전 기준이 3분의 1 이상이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80% 정도의 복역을 마치면 그러면 가석방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지금 법무부에서 규정을 바꿔서 지금 7월부터는 형기를 60% 이상만 집행이 완료가 되면 가석방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어디 단독 보도도 썼더라고요.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예비 심사를 해가지고 법무부에 올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가 단독으로 과연 이 심사 대상에 넣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무부랄지 청와대랄지 정치계하고 이미 어떤 컨센서스가 있지 않느냐. 아까 송영길 대표도 약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면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가석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경제계랄지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특별 사면을 굉장히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석방하고 특별 사면은 다른 점이 꽤 있는데 가석방 자체는 그 특정 경제범죄 그 법에 의해서 사실 취업 제한이 5년간 제한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랄지 삼성그룹과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관찰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나가는데 이게 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대립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특히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뭐 TSMC랄지 아니면 인텔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은 지금 투자가 올스톱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한 1년 정도만 지체가 돼버리면 우리가 뭐 반도체로 먹고 산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 세계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 부분도 현 청와대는 여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특별 사면을 해주자니 너무나 혜택이라고 해서 반대 여론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절충형으로 이제 가석방을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혜택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석방 자체도 지금 규정을 60% 바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처럼 엄청난 지금 범죄 사실 따지면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가석방에서 전에 80% 기준이 있을 때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식적 기준에 60% 맞는다고 해서 가석방을 해주면 이것 또한 재벌에 대한 특혜다는 얘기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 또 국민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좀 반대가 좀 있다 하더라도 결단을 내린 게 맞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절충형으로 이제 가석방을 일단 내보내는 것 자체로 가는 것은 너무 정치적 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말씀과 함께 좀 자료화면에 그 형법에 나온 가석방을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좀 화면 띄워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80%, 60% 이렇게 법무부 지침도 설명하셨는데 좀 네네. 포함해서 부연 어쨌든 설명해 법에는 주시죠. 지금 형기 3분의 예. 1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어찌 보면 뭐 법무부 지침이 80%는 약간 임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3분의 1이면 제가 보기에 뭐 지침으로 한다 그러면 뭐한 50% 정도라든지 이렇게 정하는 게 맞지. 3분의 1을 80%로 물론 뭐 지침으로 만든 거가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결국은 아마 이제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네. 기억하듯이 사실은 지금 형이 사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뇌물을 공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은 사람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범관계로 엮여 있거든요. 국정농단 뇌물 사건 그렇죠. 파기환송 공범관계로 시켰죠? 엮여 예.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했을 경우에 그럼 당연히 이제 대통령 사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물론 뭐 사면 얘기를 수 있지만 그렇다 네. 그러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쪽은 사면을 해주고 다른 쪽은 사면 안 해주는 약간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 있고요. 저는 뭐 말씀하신 뒤 또 이 반도체 투자 물론 뭐 저는 근데 명의상 예를 들어서 취업 제한이 그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등기상 뭐 예를 들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실제로 오너기 때문에 네. 뭐 그 지배력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실제로 뭐 거기에 뭐 등기가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언론에 보도되듯이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결국은 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 면도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앞서 청와대 입장과 박범계 장관 입장을 보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 장관은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시스템 어떤 걸 거론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가요? 구치소에서 사면 명단을 올리고요. 예. 그럼 이제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에는 올렸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럼 네. 아마 기본적으로 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열린다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어쨌든 거군요. 뭐 8월 15일 날 하려면 그 전에 절차가 진행돼야 되니까 네. 지금 좀 명단을 올리고 이전에 뭐 이재명 그 한 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가석방 심사하게 되면 대상자들 한 번에 쭉 올립니다. 그럼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분은 좀 모범수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여기 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걸 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절차 아마 법무부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가석방 자체는 이제 법무부의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사실 청와대랄지 정치권과 상관없이 네. 법무부에서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표결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가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처럼 이렇게 거물급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이걸 가석방을 허가하고 또 가석방 심의에 올릴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런 거에 반해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대통령 어떤 뭐 심의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뭐 사면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그런 건 열리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치 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법률적인 성질은 틀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든 청와대랄지 아니면 정치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가석방과 사면이 꼭 정치적 셈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삼성 입장에서도 좀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